네, 안녕하세요. 김영모 TV의 김영모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이 되겠네요. 바로 설날 되겠습니다. 설날 연휴는 이제 어제 이제 시작이 됐죠. 내일 모레까지가 되겠습니다. 뭐 설날에 대해서는 1월 20일 날 미리 그 3시 풍속과 설날 인사를 미리 이제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설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1월 22일 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어떤 좀 일이 있었나 보니까 오늘이 삼당 합당을 한 날이더라고요. 어, 사실 이 삼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치사회에서 큰 변곡점이 이루어진 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동거가 시작된 날이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그 전통적인 보수 세력과 뭐 범보수라고 통칭이 되면서 이제 그 김영삼 총재를 필두로 했던 그 통일민주당과의 합당이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이 서로 범보수라고 말은 하지만 상이한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아이덴티티가 합쳐진 일이라서 그런 날이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 정치 현실의 어떤 그 비운이라고 할까? 그것을 그때 잉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설날 인사는 간략하게 드리고 과연 이 삼당 합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곱씹어 보는 것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날 하면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조상께 이제 차례를 올리고 또 이제 흩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오붓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어, 그런 우리의 명절인데 하여튼 그런 하루가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아주 오래전에 3당 합당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3당 합당이라는 게 참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그냥 큰 그 어떤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어, 정말 이게 그때 당시를 살았던 정치인들이 내린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으니까 이미 흘러간 역사 뒤 돌릴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3당 합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3당 합당은 1990년 1월 22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2월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해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줄여서 민자당이죠. 탄생한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의 후신들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제1보수정당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명맥을 지금 잇고 있죠. 하여튼 이 3당 합당의 여파로다가 13대 총선에서 비롯된 그 여소야대, 그러니까 집권당의 국회의원 수가 적고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그 여소야대 현상이죠, 이게. 그 여소야대 현상이 13대 총선에서 이제 국민이 만들어 놓은 그 이제 어떤 정치 구도였는데, 어, 한 2년 만에 도로 여대 야소가 되는, 그러니까 여권이 크고 야권이 적어지는 그런 그 형태의 어떤 정치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재편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줄여서 평민당이라고 하죠. 평화민주당은 유일한 원내 야당으로 이제 남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정치 권력의 구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호남대 PK, 부산 경남이죠. 그다음에 TK, 대구 경북입니다. 그다음에 충청 이렇게 사자 구도로 이제 이어져 왔던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호남의 김대중, 부산 경남의 김영삼, 그다음에 TK 대구 경북의 이제 노태우,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어, 충청 김종필 이렇게 그 일로 삼김이 각 지역을 할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이 구도가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바뀐 거죠. 그야말로. 호남 대 비호남으로 단순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을 빼고 나머지가 합당을 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호남 지역이 상당 기간 고립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6월 항쟁이 1987년에 이제 있었죠. 사실 이제 저로 인해서 뭐 다음 해에 이제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정말 참 국제적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저때 당시 정말 우리나라 상황이 말도 안 됐어요. 올림픽은 1년 남았는데 그냥 길에는 뭐 날마다 싸움이고 데모를 하고 그다음에 회포포고 최루탄 가스가 난무하고 그러니까 저 87년 6월 항쟁 저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사가 이제 태계로 60번지죠. 태계로 60번지에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갔다가 회의 끝나고 나오다가 이제 이 데모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뭐 경찰들이 체류탄을 너무 쏴대니까 뭐 이제 돌아오려고 길에 나섰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냥 아무 집이나 밀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찻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 세수를 하고 뭐 이게 페퍼포구가 피부에 닿으면 아주 따가워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눈 같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씻고 거기서 이제 좀 조용해질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 정말 음, 그 시위대가 나서면은 같이 이제 그때 이제 소위 넥타이 부대였죠. 같이 시위대에 손을 잡고서 이제 어, 그 스크럼을 짜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경험도 있죠. 예. 어찌됐든 항쟁의 결과 어, 이제 12월 16일 그해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를 이제 직선제로 한 거예요. 저 60 항쟁이라는 게 결국 간접 선거의 대통령 선거를 직접 선거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1로 3개월 얘기했지만은 노태우 대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이제 3김씨가 다 출마를 해갖고서 이제 대선을 치른 거죠. 12월 16일 날. 음, 여기는 그 양김의 분열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JP 김종필은 야당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보수 성향을 띤 신민주 권황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제 공화당의 후예들이죠. 그 전에. 어, 그러니까 뭐 JP는 JP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제 야당이 YS하고 DJ 즉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힘을 합쳤다라면 결과가 또 달라졌을 텐데 저 둘이 이제 분열을 했었죠. 결국은 대통령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부 정권의 이제 후신인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다라는 얘기죠. 뭐 5060 얘기했듯이 뭐 노태우 대통령도 이제 군 장성 출신으로 12.12 사태의 그 주역으로 이제 주역의 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군부 독재, 군부 독재, 신군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군복을 입었다가 벗고서 정치를 한다고 해서 꼭 군사 독재라고 얘기하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1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88년 이제 9월, 10월인가? 저기 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국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갖게 되면서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거는 대선 결과하고 난 일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음, 뭐 결국 1로 3김의 그 대선에서는 표가 다 나름대로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분산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나마 가장 많이 얻은 노태우 후보가 이제 과반수는 안 됐지만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딱 그렇게 그 형태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태우를 지지하는 정당에서 당선자를 많이 못 낸 거죠. 네. 대선 그 지지율 자체도 그런 거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독식하던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정당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관례가 이때 생긴 거다. 사실 뭐 이제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거를 거의 자기네들이 다 했죠. 근데 이제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수대로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관례가 저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네 개 정당의 의석이 절묘해갖고 어떤 정치 세력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뭐 그러던 수준이 없지 않겠어요? 적당하게 나눠졌으니까. 근데 그게 일로 삼김에 그세 분포였고 일로 삼김에 한 개였어요. 그게 사실은. 왜? 서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참 정치가 묘한 거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집권 여당의 날치기와 야당의 국회 점거 농성이 사라졌다. 여당이 날치기를 하려도 일정 숫자 과반수가 넘어야 날치기를 하죠. 아무리 야당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날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야당 국회 점거, 의사봉 두드릴 장소를 이제 그 점거하고서 이제 회의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디 그 묘한 옆방에 그냥 딱 모여갖고 거기서 탕탕탕 두드리고 끝내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자, 두 번째 볼까요? 각자의 원칙과 주장을 목청 높여 외치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현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주주의 정치 모습이 살아나는 것. 네, 뭐 그렇게 보였겠죠.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두환 정권이 권력형 비리 등 과거 군사 정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국회 청문회가 TV 생중계로 보도가 됐다. 오공천 사안이 이제 저때 있었죠. 결국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부인인 이순자 여사하고 같이 백담사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네 번째가 그거예요. 전두환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수십여 명이 구속되거나 정계에서 강제 퇴출됐으며 전두환은 백담사로 귀향자리를 떠나.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든 노태우 대통령이든 그 무슨 그 권력을 그렇게 누렸으면서 그 아쉬워갖고 돈을 4천억 원인가 이렇게 모았죠. 그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놓고 참 거기서 돈을 챙기고 정말 저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 두 사람은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아주 그 부도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물론 뭐 정치 이념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더라도 저 사람들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실질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때는 나라 경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 걸어놓은 시동에 의거해갖고서 진짜 일취월장 그 경제가 발전했죠. 근데 그걸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너무 도성축제를 한 거예요. 부도덕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뭐 12.12 사태로 뭐 그 군사력을 이용해 갖고서 정권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도 개인의 부도덕함이 결국은 본인들의 명예를 갖다가 회복시키지 못하고 끝까지 더럽힐 수뿐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 분위기가 몰아쳤다. 예, 민주화. 참, 민주가 네 집 딸 이름이냐라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1987년 6월 항쟁 직후, 6월 항쟁 직후에 예, 민주화 분위기, 전투적 노동운동, 전교조, 경실련 등 시민운동이 태동을 했다라고 돼 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그 조직들을 보면은 그렇게 순수한 시민운동이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전교조, 경실련 뭔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어딘가 한 구석 좀 껄쩍지근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988년 6월 10일, 8월 15일 남북 학생회담 투쟁이 또 있었어요. 그럼 진짜 이 북한이라는 존재는 참 정말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존재죠.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1989년 한 해에만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 등 여러 건의 방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 예, 다 귀에 익은 이름들이죠. 예, 참, 물론 뭐 통일이라는 거대한 그 민족적 명제는 인정을 하지만은 참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그 존재가 바로 북한이라는 그 집단입니다. 아마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때 이제 정치 상황을 볼까요? 첫 번째, 권력이 정점에 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모습에
무기력했던 사람들에게, 물론 뭐 그랬겠죠. 군사정권이라고 쓰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여론을 살피고 야당과 타협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방식은 사뭇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쉬웠음.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뭐 서로 뭐 물어보고 뭐 서로 머리 짜내가면서 뭐 이거 시간 낭비다 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집권 세력은 이것을 자신들이 기득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태우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오공비리 공개 및 서울올림픽과 함께 들이닥친 부동산 가격 등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해졌다. 네. 이게 참, 그 밑에 이제 물태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제 기억으로는 육군공화국 때는 정말 무기력했던 정치 권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 비효율적으로 여긴 게 아니고, 어, 그런 뭐 이 야당 세력이 크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그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니까 물태우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됐죠. 정말 물 같은 정권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도.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한 방에 바꿀 만한 해결책으로 합당을 통한 정계 대개편을 이제 구상하게 된 거다. 자,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3당 합당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고 이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4당 체제가 계속 갈 거라고 본 사람도 4당 체제에 만족하는 정치인도 없었다. 뭐 그랬을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갈 거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넷으로 쪼개져 있는 정치 상황을 또 만족해 할 리도 없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계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사당을 다 합치면 289석이 됩니다. 즉, 뭐, 그 사당이 아니거나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 빼고는 289석이 되는데, 여러분, 노태우는 DJ, YS, JP를 모조리 다 합치고 싶어 했다. 저는, 그 노태우 대통령은 정치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성도 없었고, 물론 뭐그 야성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거겠지만은, 그걸 다 합쳐갖고서 하나의 당이다. 이렇게 하면은 의사결정이 일사불란했을 거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죠. 그거 참 천만의 말씀이죠. 네. 당을 하나로 묶어놔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싸우는 건. 국회라는 걸로 하나로 묶어놨는데 서로 갈리듯이 그거를 뭐 민주자유당으로 바꿨으니까 민자당이라고 해놓고 그 네 세력을 몽땅 집어넣으면 그 여전히 그 안에서도 일로 삼김이죠. 그러니까 뭔가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몰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뭐 맞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야권을 보겠습니다. DJ,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의 호남표 이건 무시 못하죠. 그다음에 개혁 성향의 20, 30대 야당표, 그다음에 비판적 지지 세력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이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다. 사실 뭐 DJ 그 세력만 갖고서는 음, 총선, 대선 이길 수가 없죠. 그건 뭐 DJ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YS, 제2야당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총선에서 평민당이 뒤진 것에 온건하고 보수적인 이미지 때문에 고정 야당표를 놓쳐서라고 판단해서 한동안 강경한 대여 선명 투쟁을 외쳤습니다. 온건하고 보수적 이미지라고 하는데 글쎄요. 참 어떻게 저런 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YS가 어떻게 보수적인 이미지였는지 모르겠어요. DJ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겠죠. 보수적인 이미지가 아니죠. 온건한 어, 온건한 야당이었다고 볼까? 그게 맞지. 보수적인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JP. 달갑지 않은 야당 생활. 물론 그렇죠. JP는 5.16 이후에 그때까지는 계속 여당 생활을 했는데 야당 생활을 하려니까 참 외롭겠죠. 나름대로.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JP는 의원내각제를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의원내각제에 대한 유혹과 신념. 그러나 대중들의 확고부동한 대통령 직선제 지지 여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안 해본 건 아니죠. 이 공화국 때. 해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서로 이제 또 신파 우파 해갖고 또 엄청 싸우지 않았어요. 만일에 의원내각제를 한다고 하면 그게 그대로 재현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합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총선 결과를 볼까요? 총 299석인데 민주정의당이 125석.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11석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YS가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던 거예요. 저도 저때 당시에 YS가 더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YS가 진 걸 보고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지금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안 봅니다. 그냥 온건한 야당이었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신민주공화당, JP가 이끌었던 신민주공화당, 공화당이죠 줄여서 35석. 그다음에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또 이제 군소정당이 하나 한 석을 내고 무소속이 9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주자유당이 이제 3당을 합작하고 217석이 된 거예요. 요 밑에 조그만 글씨로 된 걸 볼까요? 127 플러스 59 더하기 35, 221석이죠. 여기서 125석이 127석이 된 거는 아마 이 합당하기 전에 무소속으로 있던 그 사람들 중에서 2명이 입당을 한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127석에다가 59에다 35로 넣으면 221석이죠. 근데 여기서 통일민주당 쪽에서 6명이 이탈을 했어요. 3당 합당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에서도 이제 한 명이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빠져나간 상태에서 무소속에서 이제 2명이 이제 합류를 했기 때문에 217석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야당은 82석이 되는 거죠. 평민당에다가 이탈된 사람들하고 합치게 되면 그다음에 무소속 이런 다 합치게 되면 82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7석 대 82석의 야당이 그 정계 구도로 다시 이렇게 재편이 됐는데 그게 바로 3당 합당의 결과예요.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17석 대 82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이 결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미숙하고 그다음에 확신도 없었고 그다음에 야성도 없었고 야성이라는 게 야당의 이질이라는 게 아니고 정말 끌고 살아 그 정치 그 집단을 끌고서 앞으로 치고 나갈 그런 그 자신감 그런 그 어떤 그 특성 그런 것들이 없는 당이 바로 민주정의당이었고 그다음에 그걸 이끌고 있었던 이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었었다라는 얘기죠.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만한 기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이 앞에서 나왔지만 사당을 다 합치고 싶어 했다라는 거. 그렇게 합쳐놓으면 결과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3당을 합당을 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그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162석. 162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민주자유당 민주정의당 127석에다가, 요 127석에다가, 신민중화당 35석을 플러스하면 162석이 되죠. 과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재편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이탈하는 그 인원도 줄어들었을 거고, 무소속에서 더 영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리고, 다른 야당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또, 뭔가 탈당을 하고서 옮겨올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62석 플러스 알파가 여당이 되고 그다음에 야당은 어, 이 평화민주당의 70석, 그다음에 통일민주당의 59석, 그다음에 한겨레민주당 1석, 그다음에 무소속 이제 2명은 미리 갔으니까 7석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다 합치면 137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탈자들이 생겨서 여당으로 옮겨갔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갈 얘기는 뭐 거의 가능성은 희박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알파가 제로라고 하더라도 162 대 137석으로 수당이에요, 여당이. 근데 근소한 차이 때문에 이거를 그 해치면서 내가 나아갈 그 어떤 그 어떤 전투력이라고 할까? 정치적인 전투력이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그래서 통일민주당
김영삼 그, 그 총재가 이끌던 59석의 통일민주당을 갖다 합쳐갖고 3당 합당이 된 거예요. 저는 이때 당시에 이 59석을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162대 137석의 구도를 갖고서 정말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나갔어야지 기존에 소위 그 보수 정당으로서 갖고 있던 그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은 70대 59의 이 두 정당이 절대 합쳐지지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끝까지 합쳐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가 대통령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합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이렇게 분열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 과반수가 넘는 그 같은 아이덴티티를 갖는 보수 정당을 만들었으면은 지금 그 현재 국민의힘이 이제 우리가 보수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 이상한 그 형태의 여러 가지 색깔이 그 한 정당에 같이 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한 정당에 같이 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 뭐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는데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3당 합당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말 잘못된 정치적인 그 결단이었다. 어, 3당을 합당으로 함으로 인해 갖고서 어,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전통적인 보수 여당의 그 특성이 희석되고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본 게 아니라 희석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합당 일성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이제 3당 합당을 해놓고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발전과 국민대화, 민족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이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 정치적인 레토릭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겉으로 내거는 조건은 없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러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물태우라는 말을 들었듯이 어떤 그 전투력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합당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그 미사여구만 늘어놓을 수뿐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결국은 당권을 나중에 잡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올라도 대통령이 된 김영삼 그 그때 당시에 김영삼 총재인가요? 그때는 총재라 불렀나 대표라 불렀나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총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김영삼의 조건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엄청난 야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무런 조건 없이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을 합니다.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순수했었고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물태우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신에 YS 김영삼은 정말 그 젊은 25살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젊은 시절부터 40대 기술론을 내세우고 정말 그 투쟁을 해가면서 진짜 들판에서 키워온 그 기질인데 그 기질을 갖고 들어가서 이 안을 다 휘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모호한 그런 정당이 지금 만들어져 갖고서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 제가 보는 관점에는 결국은 3당 합당이 지금과 같이 아주 불투명하고 어, 정말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고 체면도 없는 그런 지금 정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과했다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표현이. 자, 결말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그 현실을 보면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정당 현실이 바로 이 3당 합당의 결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봅니다.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즉, 노태우가, 강하게 야당과 싸우면서 그 여당을 관리를 해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70석과 50석을 갖다가 적절히 그 관리를 했다라면, 적어도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어떤 이념적인 정체성은 제대로 지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과 같은 혼란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글쎄요, 뭐 곰돌이가 아주 물음표를 막 던지고 있는데 제 말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건지 정말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하도 알 수가 없어 갖고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3당 합당은 그렇게 흘러왔지만은 결국 3당 합당이 가져온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 네가 정치 평론 뭐 정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평론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사실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뭐 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뭐 댓글을 달아 주시면은 제가 공부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